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2일 LG전이고요. 3연패네요. 네, 피스위브에 당했고 4대6으로 졌습니다. 네, 토요일 경기를 리뷰를 안 했는데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경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요일 경기는 못해서 진 건데 토요일 경기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시즌 초에 이런 얘기 했을 건데 이게 최선을 다한 거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팀의 전력 자체가 이 정도가 최선이라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진 게 이 정도라는 거라서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번 LG 3연전에서 똑같은 마음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전력이 낮은 팀과 붙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이기게 되는데 전력이 강한 팀하고 맞붙게 되니까 역시나 그 최선의 어떤 팀이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지인 것 같고, 물론 뜯어보면은 아쉬운 것도 많고 그런 것 하지만 사실 뭔가 그 이상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은 올 시즌인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승부처를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냥 힘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이 아니었어도 사실 이겼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선택의 문제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7회 말 상황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4대3으로 리드를 잡고 있었고 도망가는 점수가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7회 말에 1-4, 2-3루에 정말 황금 찬스가 한번 생겼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한 점 이상을 빼내야 하는 그런 찬스죠. 네, 그런 찬스인데 여기서 일단은 무사 1, 2루 찬스에서 5번 타자 정훈 선수가 중견수 뜬공 해서 1-4, 1-3루가 되고 근데 여기서부터 좀 아쉬운 게 일단 정훈 선수한테 번트를 가는 것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는데, 네, 문제는 앞에 레이에스 전준호 선수가 주자로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든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자를 남겨놨다면은 네, 그런 전략도 쓸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두성 선수가 있기는 했거든요. 아니지. 장두성 선수를 썼구나. 6회. 네, 썼네요. 그러니까 장두성 선수를 6회 말에 유관엄 선수가 2루타 치고 나가서 1사 2루 상황에서 사용을 했는데, 물론 여기서도 내보내는 게 맞죠. 결과적으로 뭐 점수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성공을 하긴 했는데 뒤에 상황에도 사실은 주자들이 조금 빠른 주자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주자가 있었다면은 2루 주자 레이스 선수를 좀 더 빠른 주자로 바꿨으면 번트를 됐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그렇게 안 했고 1-4, 1-3루에서 한동희 선수를 대타로 썼는데 틀린 선택은 아니에요. 틀린 선택은 아니고 사실 뭐 1-4, 2-3루에서 대타로 냈으면 이거는 좀 누가 봐도 고의사고인 상황이니까 그런데 1-4, 1-3루는 승부를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대타를 낸 것 자체가 막 틀렸다고 못 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뭐 바로 고의사고로 걸려버렸죠. 왜냐면 뒤에 7번 이학주 선수인데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선수란 말이죠. 그리고 또 뒤에 정보근 선수, 그 다음에 박승욱 선수 이렇게 뒤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한동희 선수를 대타로내서 1사 만루를 깔아놓은 상황에서 이제 김민혁 선수가 나와서 대타로 병살타로 결국은 도망을 못 가게 되는데 벤치에선 사실 할 수 있는 수는 다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다만 이제 6번 나승엽 선수가 사실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이넷의 좌익수 쪽 안타에 좌익수 뜬공까지 타구의 질이 괜찮았고 최근 경기들에서도 괜찮은 타격감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1-4, 1-3에서 나승엽 선수를 그대로 가가지고 결과가 안 나왔으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한동희 선수를 왜 안 썼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굳이 오늘 경기에서 선택을 따진다면은 이 선택이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한테 한번 맡겨보고 뒤에 7번 타석 때 한동희 선수를 쓰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말을 하면서 좀 결과론적인 얘기가 맞아서 그냥 굳이 얘기한다면 아쉬운 부분이 요 정도 있다 정도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좀 다른 부분도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선발인 홍빈기 선수가 선발 데뷔 경기를 가졌습니다. 통산 한 경기 0.1이닝을 던진 선수고 오늘이 사실상의 어떤 데뷔전의 성격을 띄었는데 오늘 사실 좋은 투구를 했거든요. 우선 빠른 볼이 강점 있는 선수고 오늘 빠른 볼 포심이 145에서 148까지 찍었고요. 투심도 141에서 146, 그리고 커브가 120에서 125까지 좋은 빠른 볼을 보여주고 본인의 강점을 충분히 보여준 선발 데뷔였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선두 타자부터 박승우 선수가 거의 실책성 플레이로 출루를 시켜주고
또 투아웃 잡고 나서 힘들게 이제 한 점 주고 투아웃 잡고 나서도 오스틴 선수의 땅볼 타구도 아래 까면서 사실상 박승욱 선수가 유격수 자리에 실책 2개를 범하고 상당히 홍민기 선수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물론 타석에서 오늘 박승욱 선수가 3안타 치면서 많이 활약을 했지만 만회를 했지만 그래도 이 어린 선수의 선발 데뷔전에서 수비에서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사실은 거의 괴롭힌 경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민기 선수가 2.2이닝 동안 4피안타 2실점 2자책 2사 4구 1삼진 2회까지는 좋았고 사실은 좋지 못한 수비가 계속해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아낸 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좀 정신 승리거리는 홍민기 선수가 선발로서 좋은 투구를 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표현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뒤에 상황들이 힘든 상황들 1회가 수비에 도움을 전혀 못 받았고 2회도 쉽지 않았는데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시점을 최소화했거든요. 그리고 3회 같은 경우에는 이 투아웃 잡아놓고 그 뒤에 이제 한 점을 더 주게 됐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비에서 도와줬다면은 3이닝 1실점 안쪽으로 막아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홍민기 선수가 한 번 더 선발 기회를 받아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 등판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위기 상황이나 수비 실책으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 깊어서 좋은 선수를 오늘 좀 목격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스타팅 라인업이 조금 좀 아쉬운 거는 보시면 1번 중견수 윤동희, 2번 이루수 고승민, 3번 우익수 레이에스, 4번 좌익수 전준우, 5번 지명타자 정훈, 6번 이루수 나승엽, 7번 3루수 이학주, 8번 포수 유광남, 9번 유격수 박승우 선수인데 왜 이학주 선수를 3루로 내고 박승우 선수를 유격수로 냈을까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명한 사실이 이학주 선수가 유격수에서 훨씬 수비력이 좋은 선수인데 물론 박승욱 선수가 3루를 잘 못 봐서 유격수로 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의 선수를 조합을 했을 때 3루수 이학주와 유격수 박승욱의 합이 10점이면은 유격수 이학주와 유격수 박승욱의 합이 8점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학주 선수가 유격수를 못 보는 게 아니고 박승욱 선수가 유격수를 더 잘 보는 게 아니고 3루수 박승욱이 어깨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유격수를 별 수 없이 냈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쳐도 이학주 선수는 유격수가 주 포지션인 선수잖아요. 그리고 유격수에서 수비 퍼포먼스는 사실은 여전히 아주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이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유격수로 이학수 선수가 있었으면은 1회에 2개의 실책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네. 특히 그 박혜민 선수를 살려보낸 그 타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바운드가 예상과 다르게 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를 이학수 선수 진짜 잘 건져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그러니까 쉬운 타구를 실책을 하는 선수지 어려운 타구는 귀신같이 잡아내는 유형인데 이학수 선수가 오스틴 선수의 땅볼 알까기 같은 거는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박혜민 선수 타구는 이학수 선수라면은 잡아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기용부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뒤에 상황들을 조금 보면 일단 이어지는 게 2회 말에 1-3 만루 찬스가 한번 깔아지는데 여기서 2번 고승민 선수, 3번 레이스 선수가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욕을 못 하겠는 게 그동안 연승 기간 동안 그 고승민 선수나 레이스 선수가 너무나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승민 선수가 좀 쉬어가는 경기, 레이스 선수도 마찬가지 나이같이 됐는데 사실은 맨날 잘 칠 수는 없고 맨날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오늘 해결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선수를 좀 해줘야죠. 실제로 1회 말에 전준 선수가 바로 역전 홈런 때려주면서 잘 따라갔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아쉽지만 이건 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레이스 선수 타구 같은 경우에는 유격수 쪽 땅볼이 제법 까다로웠는데 오지환 선수가 잘 잡아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3회 초로 가봅시다. 자, 3회 초에 그 투아웃 잡고 나서 홍민기 선수를 이제 강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그 홍민기 선수를 내리고 한희 선수를 올려가지고 일단 1-4-1-2루 2-4-1-2루의 위기를 끊어냈는데 조금 이제 확고해졌죠. 한현희 선수가 선발이 좀 빨리 내려가면 2이닝에 3이닝 정도 묶어주는 역할로 이제 김태형 감독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연승 기간 동안 2번 등판에서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줬거든요. 한현희 선수가.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좀 그러지는 못했어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0.1이닝 동안
네, 2실점, 1피안타. 네, 1볼넷. 그러니까 앞에 위기 맞고 4회 초에 올라와가지고는 무사 1-3루를 만들어 주고 내려갔어요. 근데 뭐 한현희 선수도 맨날 잘할 수는 없으니까 뭐 2번 정도는 승부리에 거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등판 중에서 오늘 경기는 뭐 무너지는 날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런 한현희 선수의 부진에 사실 오늘은 뒤에 올라온 임준 선수가 진짜 잘해줬거든요. 네, 임준 선수가 오늘은 뒤에 올라와가지고 1.1이닝 동안 삼진 한 개로 잘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준 선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 얘기하는 오늘 경기는 진짜 잘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임준 선수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4회 초에 근데 좀 아쉬운 상황이 또 나왔던 게 보면은 그 더블 스틸로 실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1-4, 1-3루 상황에서 더블 스틸 작전은 무사 1-3루 상황에서 더블 스틸 작전은 굉장히 흔한 케이스고 그리고 3루에 오지환 선수, 1루에 신민재 선수니까 충분히 작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1루 주자 신민재 선수를 런다운에 걸었어요. 런다운으로 몰고 갔는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 3루 주자가 홈인이 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 1-3루 더블 스틸에서 홈에 들어오는 경우는 완전히 송구가 2루에 갔을 때 이미 3루 주자가 들어오는 정도. 그러니까 배터리가 전혀 간파를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걸리게 되는데, 근데 요즘은 보통은 안 그런단 말이죠. 근데 오늘 같은 이 런다운 상황은 1루 주자를 잘 몰았거든요. 근데 모는 도중에 틈을 타서 오지환 선수가 홈으로 쇄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런다운 플레이에 대한 어떤 훈련 부족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뿐만이 아니고 런다운 상황에서 지금 우리 팀이 참 안 되는 게 주자를 몰고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런다운 플레이라는 게 주자를 몰고 가면서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을 줄여주면서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주자들을 묶어 놓아야 되거든요. 그 공간을 줄여가면서. 근데 오늘도 신민재 선수를 몰아가지고 갇혀서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송구가 멀리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1루와 2루 사이를 거의 공간을 안 좁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송구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틈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틈이 생겼고 공이 이제 2루 쪽으로 갔을 때 오지환 선수가 파고 들어서 이제 홈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기 부족이고 훈련 부족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3루 주자가 들어오는 케이스는 잘 없단 말이에요, 보통은. 왜냐면은 이미 3루 주자를 묶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 특히 런다운 플레이에서 송구 실책이나 포구 실책도 진짜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연습 부족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좀 눈살이 찌푸리게 되는 그런 경우였고 그렇게 점수를 줬지만은 그 뒤에는 이제 임준 선수가 문정수 선수를 잘 잡아줬고 뭐 박혜민 선수도 그 뒤에 삼진 잘 잡아줬고요. 네, 그래서 잘 해줬어요. 잘 해줬고 그런데 또 4회 말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었거든요. 1-4, 3루까지 이제 찬스가 이어집니다. 네. 그런데 참 아쉬운 박승호 선수가 2루 타치고 윤동희 선수의 또 희생 플라이로 1-4, 3루 깔아놨는데 여기서 고승민 선수가 이제 또 등장을 해서 오늘 고승민 선수한테 찬스가 참 많이 걸렸는데 근데 5연승 동안 다 해결을 해줬으니까 오늘은 못 쳐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이 이루수 땅볼을 치고 전진 수비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홈에서 박승호 선수가 아웃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런 기본기 그리고 세밀한 플레이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팀은 이런 거에 잘 살거든요, 홈에서.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롯데는 이런 상황에서 홈에 잘 못 잡아요, 반대로 말하면. 네, 근데 오스틴 선수 1루수 오스틴 선수의 송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갔고 그다음에 오늘 포수로 첫 출장을 선발로 했던 김벅서 선수가 정말 21살에 답지 않은 정말 안정적인 포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홈에서 잡아내는 플레이를 했죠. 그래서 김벅석 선수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김민석 선수를 지명할 때 이제 김범석이냐 김민석이냐라는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정로는 김범석 선수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연고지 출신 로컬 보이고 그 다음에 포수 거포 유망주는 정말 큰 자원이기 때문에 모두가 김범석 선수 쪽을 좀 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성민규 단장이 툴가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선수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그 선택이 뭐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취향의 차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 모습을 보니까 또 김범석 선수가 훨씬 더 역시나 이 거포포수라는 거대한 실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더 가치가 높아 보이는데 근데 선택은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유강남 선수를 작년에 영입을 했기 때문에 포수 자원을 또 영입을 그 선 신인으로 하기가 약간 겹치는 느낌도 있었겠죠. 근데 뭐또 세대 교체 생각하면은 나쁘진 않지만 근데 손성빈 선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손성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김범석 선수를 선택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김범석 선수가 롯데에 왔으면 또 기회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팀이 육성을 못하는 건 솔직히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김민석 선수도 LG에 갔으면 또 결과가 달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LG의 외야진이 너무나 지금 포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김민석 선수가 외야 전형을 LG 당초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2루 자리나 2루 자리에서 신민재 선수하고 경쟁 구도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김범석, 민석이 운명이 바뀌었다면. 그래서 참 덧없는 생각인데 근데 저는 뭐 김범석 선수가 LG에 가서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팀 왔으면은 지금같이 뭔가 플랜을 가지고 성장을 차근차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서 좀 배는 아프지만 뭐 한국 야구 전체적으로 잘 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씁쓸하네요. 아무튼 그렇고 그 뒤에 이제 경기가 좀 소강 상태로 흘러갑니다. 네, 5회는 이제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그리고 6회에 그 또 역전을 하게 되는데 6회 상황에 일단 김유영 선수가 등판을 해가지고 그 유강남 선수와 이제 FA 선수와 보상 선수의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성적은 사실 김유영 선수가 더 FA 선수 같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네 근데 유강남 선수가 2루타를 때립니다. 그 세간의 그런 비웃음을 비웃듯이 네 2루타 때리고 이제 찬스가 왔죠. 익선스가 와서 장주성 선수를 대주자로 기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감이 좋은 이제 박승국 선수 뭐 5구 승부 때 삼진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윤동희 선수가 안타를 때려내면서 적전을 해요. 4대 3으로. 그러니까 승리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죠. 14.5% 올라가서 69.7%까지 올라갔는데 요까지는 좋았어요. 요까지는 좋았고 여기까지는 경기력이 좋았다.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2회 말에 1-3할루, 4회 말 1-4-3루를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3번 중에 한 번은 살렸고 나름대로 이제 경기력이 집중력이 괜찮았거든요. 1회의 실책 말고는. 근데 7회 말에 이제 그 앞에 말했던 아쉬운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찬스를 보이넷해서 무사 1, 2루 찬스 깔아놓은 상황에서 도망을 못 가면서 사실 여기서 도망을 못 가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운명이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 흐름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팀 불펜이 이미 과부하가 걸렸고 LG 당초 그렇게 강한 불펜도 아닌데 LG는 강한 타선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한 점 리드를 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수 도망을 못 간 게 아쉬운데 달리 수가 뾰족한 게 안 보였다. 그러니까 김민석 선수가 병살타를 치고 말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이학주 선수를 그대로 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를 다 써봤는데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이고 근데 손성빈 선수가 오늘 그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정보근 선수가 오늘 뒤에 들어온 거 보니까 마이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 보자. 손성빈 선수가 오늘 엔트리에서 빠졌나? 어디 보자. 1회전. 네, 맞네요. 최양 선수, 손성빈 선수가 내려갔군요. 그러니까 3포수였으면 오히려 이제 얘기는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아무튼 그 어디 보자. 이학주 선수, 정보근 선수가 콜업이 되면서 최양, 손성빈 선수가 이제 내려갔는데 이 내린 이유에 대해서 경기를 너무 못 뛰어서 경기 감각 차원에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학주 선수가 전날 퓨처스 경기에서 3안타 5타점을 몰아쳤기 때문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참 네, 근데 최양 선수는 제가 봤을 때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좀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말소를 했기 때문이라고 네,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자 요원이 지금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손성빈 선수가 있었으면은 사실 손성빈 선수가 주력도 좋기 때문에 손성빈 선수를 포수 대주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단 말이죠. 네. 아무튼 조금 아쉬운 생각이 여기서 들고 이 병살타 상황을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더 나은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한 게 내심 좀 아쉬움이 계속 남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김민석 선수 말고는 뾰족한 대타 요원이 없었겠죠. 예. 왜냐면은 이미 한동희 선수를 썼고 오선진 선수도 썼고 정대훈 선수도 썼고 정복은 선수도 썼고 오선진 선수 이주찬 선수만 남아 있었는데 뭐 이주찬 쓸래 김민석 쓸래 하면 당연히 김민석이죠. 그러니까 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참, 네,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네요.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가게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제 도망갈 찬스를 놓치고 나니까 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경기가 어려워지죠. 최주영 선수가 등판을 했어요. 순리대로 등판했는데 오스틴 선수가 이제 홈런을 치게 되고 그리고 근데 그 뒤에 또 그 1사 이후에 그 홍상기 선수 안타 치고 나가고 대주자 최승민 선수를 견제로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보통 흐름이 다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고 나서 구본혁 선수를 볼넷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내보내게 돼서 그러고 이제 2사 1루 상황에서 전미르 선수가 등판을 하는데 이것도 조금 두 번째로 선택의 아쉬움이에요. 그러니까 1차전도 그리고 최준용 선수를 빠르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넷을 주면 바로 내리고 있어요. 투구수가 몇 개 안 돼도.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내리고 나서 올라온 선수들이 최준용 선수보다 더 나은 선수들이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결국 오늘도 이제 그 앞에도 임지호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물론 잘 막아줬지만은 조금 내용적으로는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지환 선수가 결국 전미르 선수의 커브를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쳐가지고 역전 홈런을 때려내고 경기가 그대로 이제 뭐 결정이 나게 됐는데 일단 최준용 선수가 오늘 구속이 좋았거든요. 147, 8까지 구속이 잘 나왔기 때문에 볼넷을 줬어도 사실 저는 오지환 선수까지 더 가야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사실은 투아웃 상황이고 하니까 8회 2사니까 김원중 선수를 바로 내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경기가 동점 상황이고 어차피 내일은 월요일이고 김원중 선수가 금요일 토요일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김원중 선수를 쓸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목요일도 안 나왔잖아요. 김원중 선수가. 이게 김원중 선수 왜 이렇게 아끼죠? 그러니까 8회 2사하고 8회 김원중 선수가 바로 올라왔어야죠. 그 흐름대로. 왜냐하면 전미려 선수는 계속 또 연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사실은 이미 지쳐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는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왜 김원중 선수는 결국 수납을 당했거든요. 목, 금, 토, 일 4일 동안 어이어까지 5일 쉬잖아요. 이러면 또 경기 감각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오늘 김원중 선수를 마지막에 썼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8회라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좀 아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9회 초에도 8회 말에도 1사 1루에 또 찬스가 만들어졌는데 박수원 선수가 오늘 3안타 치면서 타석에 너무 잘해줬는데 역시나 1번 윤동 2번 고승민이 침묵을 하면서 오늘 고승민 선수가 쉬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침묵을 하면서 또 도망을 못 가고 그러니까 9회 초에 또 크나큰 위기가 오는데 또 웃긴 게 9회 초에 이 1사 2, 3루 위기는 또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와르륵 해야 되는데 전미르 선수가 또 이 힘든 상황을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특히 레이스 선수가 또 우익수 포구에서 또 시책을 하면서 제가 늘 말하는 우익수 레이에스 세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레이스 선수 수비를 보고 있으면 좀 뻣뻣하다고 해야 되는지 둔탁하다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뭔가 수비가 막 부드러운 느낌이 없고 되게 와이드해요. 수비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느낌인데 그래도 제가 느끼는 불안감에 비하면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서 이 정도의 세금은 납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방망이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키가 너무 커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 포구를 접었다가 펴는 동작에서 불안한 게 아무튼 그랬는데 이 고의 사구 작전으로 스퀴즈 홈 병사를 만들어냈어요. 네, 허도한 선수가 이제 스퀴즈를 했는데 정말 뭐 좋은 수비 전미래 선수가 글러브 토스를 해가지고 홈에서 잡고 1루에서 잡고 이제 홈 병사를 멋있게 만들어줬는데. 이러면은 이제 보통 9회 말에 뭔가 그 계기가 와야 된단 말이지 경기 흐름이. 근데 9회 말에 물론 이제 레이스 선수가 1루수 땅볼을 또 강한 타구를 만들어냈지만 오스틴 선수가 또 견고한 수비로 잘 막아냈고 그 뒤에는 전준 선수가 볼넷을 얻어냈지만은 정훈 선수가 삼진
오선지 선수가 삼진, 낫아웃 삼진 당하면서 뭐 힘없이 경기를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뭐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졌어요. 힘의 차이이고 꼴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다 해도 상대방이 실수를 많이 안 해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실력 자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올 시즌 어떻게 시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근데 보는 우리들 가슴은 타들어가는 거죠. 너무나 갑갑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투수를 너무나 많이 썼는데 오늘도 홍민기, 한현희, 임준섭, 김상수, 진해수, 최준용, 전미를 이렇게 썼는데, 근데 진해수 선수는 오늘도 1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진해수 선수는 지금 올라와서 잘해주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김상수 선수도 오늘 2.2이닝 무실점인데, 그러니까 지금 폼만 보면은 김상수, 진해수 선수가 최준용 선수보다 훨씬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준용, 전미르 선수보다. 그러니까 저는 앞에도 얘기 좀 했던 것 같은데, 김상수 선수를 좀 다시 필승적으로 승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근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5개월 동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본중 선수를 너무 아끼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운영을 보면은. 근데 그에 반해서 최준용, 전미르 선수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노준혁 선수가 아마 화요일에 콜업이 될 것 같거든요. 흐름을 봤을 때는. 네. 노준혁 선수가 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5연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 3연패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주가 되었고, 이게 약팀이죠.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경기 질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연승을 마감을 하는 건 마감을 하는 건데 연패로 가면 안 된다고. 근데 결국은 연패로 가고 말았어요. 이러니까 꼴찌인 거고. 그리고 KT와 수원에서 만나게 되는데 KT가 지금 상승세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최근 경기는 패패패 승승인데 완전 밑바닥에 있다가 지금 중위권까지 거의 올라가고 있는 팀이 KT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연패가 또 5연패보다 더 5연승 했던 것보다 연패가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솔직히 좀 생기는 상황인 것 같아요. KT는 늘 힘듭니다. 우리 팀한테는. 물론 올 시즌 2승 2무로 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이때 KT하고 지금 KT는 다른 팀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지금 다시 결국 13승 1무 25패로 그 탈꼴찌가 눈앞이었는데 다시 두 게임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7, 8, 9, 12팀이 붙어있는 모양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팀들은 1, 2, 3, 4, 5, 6위는 거의 붙어있는 모양새예요. 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1부 리그, 2부 리그 이렇게 거의 뭐 나눠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사실 이러면 좋은 리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위 팀이 지금 승리 5할 3분 7리고 7, 2, 8, 9, 12팀이 4할 안팎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롯데는 3할 4푼 1이라는 상당한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죠. 참 드는 생각이 많은데 씁쓸하네요. 네, 마음이 안 좋고, 여기까지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목요일 경기에 대승이 독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력이 약한 팀과의 승리에 도취를 해서 긴장이 풀어지고 조금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LG와의 3년 전 3연패였던 것 같아요. 뭐 어쩌겠습니까? 뭐 올 시즌 꼴찌를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5연승 하는 동안 그래도 꼴찌는 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고요. 예, 다들 고생 많으셨고, 괜찮게 들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잘 휴식하시고요. 또 화요일 경기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원투지 롯데 자이언츠.